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아, 더 올라간다고요? 예,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는 아니고요. 코스피는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시장 대응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장 좀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보셨을 때는 좀 어떤가요? 계륵장? 네. 계륵장이라고 해도 되고. 아, 계륵이라면 그 삼국지 나오는 계륵. 예, 그러니까는 그 닭갈비.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네. 그러니까 골디락스 장세, 뭐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네. 어느덧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도 왔죠. 아,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네. 예,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아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아직 본전이 안 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오는 도중에 네.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이 있던가요? 아, 이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네. 지수는 이제 그 정고점 근처까지도 왔는데 왜 내 거는 아직 그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냐, 움직이지 않냐. 지수는 본전인데 내 계좌는 왜 본전이 아닌가? 예. 그런 분들이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또 그 질문은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네. 그거에 관한 설명도 조금. 자, 오늘 날짜가 4월 14일인데 코스피가 3,182, 코스닥 1,014. 예, 예. 아, 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코스닥은 특히 천스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1000포인트를 그쵸. 넘어갔죠. 1,000포인트 넘은 게 한 이틀 전인가 어젠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엊그제 이제 1000포인트 찍고서 네. 어제 오늘 또 조금씩 소폭씩 올라가고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이제 주식 시장을 설명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아, 더 올라간다고요? 예,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코스피는 아니고요. 코스피는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네. 여기에서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더 올라가면 네. 올해 끝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진짜요? 있다. 지금 예. 제 계좌에 코스닥이 몇 개 있는지 봐야 되겠어. 코스피밖에 없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네. 예, 우리가 코스닥은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겠지만은 네. IT 버블일 때 있잖아요. 네. 2000년도, 1998, 99년도, 2000년도 이때 기준으로 하면 2,700포인트 정도 돼야지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야지 그게 이제 정고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체 10분의 1로 줄였다가 너무 지수가 낮으니까는 그걸 확장을 시켜서 지금 1000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과거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은 네. 사상 최초로 5000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이야. 그러다가 그것도 2008년도 금융위기 맞으면서 미국의 나스닥은 10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고서는 지금은 이제 14,000포인트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네. 20년이 넘어서 이제 1000포인트를 달성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여기에서 과거처럼 회귀하지는 않고 네.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만 해도 작년 가을이죠. 네. 9월, 10월 달에 처음으로 나스닥 10,000포인트를 찍었는데 네. 거기에서 단순 그 지표상으로만 봐도 4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도 뭐 1,100, 1,200까지는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것도 좀 이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2월, 3월은 사실 하락장이었잖아요. 그거는 그 제 책 네. 전에 말씀드린 그 책, 네. 그 실전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에도 네. 제가 기술을 해놨고 네. 이번 책, 그러니까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네. 그 책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본에 이제 그 투자자이면서 주식 분석가인 우라가미 군요 네. 이분이 금융 사계론이 그러니까 주식 사계론이라는 거를 과거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 네.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어떤 주식이 유효하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던 게 이제 증시 사계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제 사계론, 주식 시장의 사계론.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절적으로 그것도 다 이유가 있긴 있지만은 우리나라 주식을 제가 주식 투자한 지가 3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꾸준히 이렇게 관찰을 해본 결과 1분기에 장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다 있는데 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매년 그 1월 달에는 원래 이제 재무학적으로 네. 그 1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1월 효과. 네. 1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도 쓰는데 네. 12월 달에 이제 네. 이 그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적이 나쁜 주식들은 매도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1월 달에 다시 편입을 시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그 주식들 때문에 12월 달에 그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고서 1월 달에 다시 편입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월 달에 주식 시장이 이제 반짝해가지고 장이 좋아요. 상승할 확률이 있는 거네요. 예. 그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네. 그래서 1월 효과라는 것 때문에 1월 달에 반짝하는데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원체 장이 좋다 보니까는 네. 오버슈팅이 1월 달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신규 동학개미들이 엄청 달라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급등을 해가지고 네. 많이 올라갔다가 네. 3,200포인트까지 갔다가 1월 마지막 주 또 마지막 날에는 3,000포인트 밑에까지 또 일순간에 떨어졌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도 계속 혼조고. 그렇죠. 혼조했죠. 뭐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 그때 여기 김 작가에 와서도 당분간은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돌파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맞아요. 드렸던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서 제가 다른 채널에서는 저가를 최악인 경우 코스피를 2,900으로 봤거든요. 네. 그리고서 2,950 정도면은 아마 바닥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금리 발작 때문에 네. 주가가 급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 경기 회복기에는 주가가 금리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도 그렇게 급락할 일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지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2,93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2,958포인트가 종가의 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게 거의 비슷하게 맞았던 적중했네요. 거죠. 적중했어.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2월 달 같은 경우 2월 달 3월 초순 네. 요때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만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네. 의견 거절이라든가 뭐 네.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는 기업들은 그때가 저점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더라도 1분기에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그게 연초일 때는 헤쳐나갈 그 머리를 써서 짜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악재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기가 제일 좋을 때는 2분기. 그 2분기가 제일 좋은 게 특히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도 다 됐지. 네. 그 악재라는 악재는 다 노출이 돼서 네. 나와 있지. 네. 악재가 노출될 때는 더 이상의 악재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출된 리스크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아닌 거죠. 네. 이제 다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돼서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 이렇게 보니까는 생각보다 괜찮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좋게 우호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리고 뭐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도 역시 사상 최고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지수가 그 3,200포인트도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요 근래에 보면 또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은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기관이 뭐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만 받쳐주면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요. 물론 3,200포인트대가 매물대긴 매물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웬만하면은 조금 돌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은 괜찮을 거 더 갈 것 같은데 코스피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5월 3일부터 이제 뭐가 재개가 돼요? 공매도.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공매도에 요번에 그 한정을 지어놨죠. 그 가능한데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을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그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무작정 그냥 투자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언제 활용을 하느냐, 그걸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것보다 오버슈팅을 할 때, 그러니까 밸류나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에 담는 종목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 종목 네 종목 중에서 PER이 얼마 이하인 종목, 또 PBR이 얼마 이하인 종목, 그런 종목만 담는데 그거가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것보다 가치보다 주식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순히 그 지표상으로 요 그래프처럼 너무 이렇게 폴대가 이렇게 높으면 무조건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처럼 꼭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부담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을 조금 회피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탁 자금은 엄청나죠. 어디 다른 데로 그게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대 투기적인 종목, 단기 매매에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 개별주 위주의 장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피 종목은 올라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순환매처럼 이 전에 이제 한번 순환매가 전체 돌았죠. 그러니까 뭐 건설 업종부터 해운, 뭐 선박, 그 조선, 중공업 뭐 다 돌았죠. 화학 업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 증권 업종도 일전에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 번씩 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일단은 지금 이제 대면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4차 유행이고 막 오늘도 700명 이상 지금 신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이 지금 이렇게 또 한 10%, 15%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뭐 20%까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것들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이즈들 경기가 재개되면서 다른 쪽이 올라가고 지수를 받쳐주기 때문에 지수가 금리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지수가 그냥 폭락하고 그런 게 당분간은 없다라는 얘기죠. 아, 당분간은 큰 폭락은 없을 것 네, 큰 폭락은 네. 아마 올해 내내 큰 폭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대신 이제 만약에 4월,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네.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이제 금리 문제가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금리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지면 어느 정도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그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게 한 6월 달 정도 네. 뭐 이럴 때 한 번 출렁거릴 정도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동성이 넘치는 거를 인정하면서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이 경제 생활을 영위해 가야지 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3,180이면 사실 전고점이 3,260쯤 되었었잖아요. 예, 그건 장중이고 네. 그러니까는 종가 기준으로는 3,200 조금 넘은 거죠. 예, 그게 이제 종가. 거의 그럼 사실 근처까지 온 거잖아요. 그 다 왔죠. 아까 뭐. 전에 했던 질문에 이제 답변을 이제 주실 것 같은데 아. 지수는 거의 다 회복됐는데 예. 내 계좌는 왜 본전이 회복이 아닌 안 돼요? 분들이 네.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사셨을 때는 네. 그게 제일 좋아서 샀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사고. 네, 더 사고 다 이제 보유하신 게 그런데 왜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계좌는 회복이 안 됐느냐 하면 여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건이요? 여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지수를 올리고 리딩을 하는 거는 결국에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은 물론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수십조 원이 그 동학개미들이 주식을 매수하긴 했지만 그 매수의 집중력, 종목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은 해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에 네.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로 불리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사이즈가 원체 커져 있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리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갖고 이 투자를 했던 종목이 그 당시는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기관들이 지금은 살 때 보니까는 과거 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환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종목을 사다 보니까는 이쪽은 소외받는군요. 소외를 받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가 회복이 되는데 네. 자기 종목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게 개별주인 경우는 더 심하게 나타나죠. 개별주. 그나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2차 전지 관련주 네. 뭐 이런 것들이나 또는 이제 삼성전자도 정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좀 꽤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10%까지는 아니죠. 10%까지는 아니고 한 5%. 물론 이제 9만 한 몇천 원, 5천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예, 그거는 그렇고 보통 9만 한 2, 3천 원이 고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지금 8만 4천 원이니까는 그러니까 한 8천 그래도 한 7, 8%.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사신 분들을 요번에 그때 제가 떨어질 때도 삼성전자가 9만 원 밑에 이렇게 떨어질 때 8만 원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8만 원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멀리 있어야지 보이는데 이게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게 올라와요. 이제 61선 이런 게 이평선. 이평선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볼 줄 알아야죠. 봐야 될 게 많네요. 그게 볼 게 많죠. 그러더니만 결국에 8만 원은 안 깨고 요번에도 제가 여러 군데서 그 인터뷰하면서도 그랬거든요. 네. 웬만해서 8만 원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삼성전자. 삼성. 차트 보면 이제 딱 96,800원 찍고 그렇죠. 이건 지금 현재 장중이라 84,000원이네요. 8만 4천 원인데 네. 이거는 깼지만은 뭐 여기에서 8만 원은 안 까진 거죠. 여기. 네네. 여기가 보니까 8만 700원? 8만 500원 뭐 여기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8만 1,000원에 샀으면 조금 먹었겠죠. 조금. 네네. 8만 6천 원까지 가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이게. 여건이 다 좋은데 왜 안 올라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뭐 지금 그 연금 국민연금에서 매도하는 것도 운용의 묘를 조금 살려가지고 1% 조금 여유분 그렇지만 아직은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반도체야
수익도 엄청 많이 나고 지금 네. 그 실적도 좋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정고점 9만 원 이상 가려고 그러면 코스피 자체가 아마 한 3,300포인트 이상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요. 3,300~400포인트. 왜 그러냐면 키 맞추기를 하느라고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올라갔던 것들 있잖아요. 석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화학에서 뭐 네. 증권주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네. 과거에는 1월 달만 해도 이런 것만 올라갔거든요. 네. 2차 전지 관련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 그렇죠. 같은 엄청 거, 올랐었죠.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것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안 올라갔던 것들 비대면 대면주 중에서도 뭐 안 올라갔던 것들 그런 것들이나 증권주 뭐 금융업종도 올라가고 네. 건설 중공업 화학 업종들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는 그게 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정고점 근처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소외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지수 올라갔던 삼성전자는 지금 네. 지지부처럼 딴 게 많이 올랐던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면 네, 삼성전자 그렇죠. 거의 한 25%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항상 뭐 아무 돈 있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다 투자를 해 두시면 안 되고 네. 항상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가파르고 네. 이 기업이 급등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일단 매도를 하고 그러고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금방 조금 떨어지면 그냥 사면 안 되거든요. 한참 기다려서 이게 올라올 때 뭐 1년 걸쳐가지고서 꾸준히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작년 그 3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해가지고 3월 중순 반등을 해서 1월 달까지 그냥 줄기차게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받아도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행보하다가 그 아주 주식이라는 게 단순해요.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안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그 제가 어디에다 기고를 한 때도 그랬어요. 여기 그때 요 때쯤 됐을 거예요. 1월 20일께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이제 그 파운더리 반도체 그 수주를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9만 원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갖고 있던 것들을 원래 여기서 3분의 1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네. 그리고 여기 있던 것들도 제가 보초만 세워두고 나머지는 다 팔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8만 원, 8만 1,000원에서 조금 이제 샀는데 그때도 많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대형 주장보다는 개별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별 주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하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선수들 외에는 좀 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가 한 종목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한 종목을.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네.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서 그래프를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프.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 이러니까 이게 사기가 어렵죠. 되게 불편하죠. 상한가 좋겠네요. 맞아본 지 언제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이것도 볼까요? 이거 뭐 보나마나 다 그래요. 이런 것도 아까 그 그래프가 비슷하죠. 네네. 근데 이것보다 더 저기 한 것들도 있어요. 더 그래프가 아주 그냥 나쁘게 말하면 그냥 뭐 이런 거 이거 2번 상한가 친 건데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걸 이런 걸 어떻게 해서요? 그러니까 요즘 특징이 좀 이렇거든요. 이래서 이제 일반 분들 특히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사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이런 장인데 또 이런 장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크게 올려놓고 하루 이틀 올려놓고선 그냥 그 선도 세력 그 이렇게 이런 거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5천만 주가 넘죠. 뭐 1억 주 이상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전일 상한가 친 거 같은 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진원생명 같은 거 한번 제가 볼게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 거래량이 이렇게 보면 1,700만 주잖아요. 1,700만 주. 여기서
갭 떠가지고서 오늘 올라갔다가 이게 주의가 붙어가지고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종가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끝났는데 네. 이제 요즘 주식이 보통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서는 저런 게 이제 개별 주장인데 네. 그러니까 상한가가 지금 30%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뭐 상한가 종목이 심지어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네. 15개 이상 되고 막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는 그러고서 저런 게 하루 이틀 올라가고서 그냥 버려버려요. 버려버린다는 게 다시 말해서 들어온 세력들이 네. 싹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손절을 못 한다든가 그러면 절단이 나는 거죠.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야, 이게 원래 상한가가 근데 큰 종목들은 좀 치기 힘들잖아요. 아, 그럼 당연하죠. 여기 하나투자증권이랑 메가스터디는 좀 거의 큰 회사들 아닌가요? 한화 투자증권. 네. 아, 그거는 우선주니까. 아, 저 우선주였나요? 아, 우선주. 아, 네.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니까는 그거는 물량이 좀 작겠죠. 그러면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메가스타디 같은 거는 이 큰 회사인데, 네. 큰 회사인데 이거. 갑자기 상한가를 쳐버렸네. 또 다 이유가 있겠죠. 주식은 그런 것도 다 얘기해줘요. 얘기해 주세요. 이 주식은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다. 아, 그럼요. 이래서 우리가 이 주식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스토리를 읽는 거예요. 스토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래프라 그러잖아요. 그래프. 네네. 지나온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래프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네. 한번 볼까요? AT.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이거 거래량도 엄청나는 주식이거든요. 네. 5,600만 주. 와. 이때 보면은 뭐 9천만 주. 5,200만 주. 9천만 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창투사,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는 네. 이제 요번에 쿠팡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손정희, 네. 일본의 네. 손정희가 30조 원인가 벌었다고 그러죠. 와. 30조, 3억도 아니고 30조도 아니고 30조. 30억도 아니고 30조를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욕에 상장되는 다음 회사가 어디냐,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켓컬리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한가 치고 이렇게 또 상한가 가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빨리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겁나죠, 이제 이게. 네. 그러다 보면 11선도 그래도 11선 깨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줬는데 이제 모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급등했던 종목은 이제 이럴 때는 그런 뉴스가 없었던 거고 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하려고 그러면 네. 이 스토리 우리가 그래프라고 그냥 단순히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올라갔나 떨어졌으면 또 왜 떨어졌나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터득을 하면 네. 뉴스의 강도를 가지고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겠다. 어느 정도 힘이 세겠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하고 같이 이렇게 참고로 해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마 개별 주장이 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막 급등했던 네. 이제 테마주들 네. 대선 테마주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도 또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쪽들도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5배씩 올라간 것들도 제가 알고 있는 주식 2배씩 올라간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상승에는 전년도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네. 한 10% 정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은 이제 기대 수익이 높잖아요. 투자자분들이 작년에 네. 원체 많이 올라간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이거는 이제 왜 올라갔냐면 네. 일종의 그거예요. 일견에서 이제 메가스터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메가스타디, 메가MD, 메가MD가 먼저 올라가고 이게 나중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런 게 단순히 교육주인데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올라갈까? 그건 아니고 일종의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정책주라고 해가지고 일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느냐, 뭐 이제 우리가 취업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네. 그런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저게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네. 5월 달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우리가 그것도 조금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올해는 아마 개별주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개별주라고 해가지고 올라간 거를 따라잡는 거는 네.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크니까는 다음에 어떤 것들이 올라갈까. 그래서 우리가 길목 지키기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치러보시고서 다음에 어떤 게 이슈가 될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권 토론방 뭐 이런 데나 뉴스를 좀 잘 보시고서 어떤 거가 이슈화 될까.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간 것들 또는 이제 다음에 이슈가 될 것을 미리 사갖고 있는 거.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